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바깥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요,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는 특정한 게 딱 하나야 이거야가 아니고 범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치?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있을 때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면 이만큼의 R이잖아요,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면 D-R이고요, 원까지의 거리가, 점에서 한 원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D-R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원 바깥의 한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D-R이고요, 최대값은 D 플러스 R, 이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얘는 거리가 이렇게 범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봤을 때 이 점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바로 중심좌표 구하셔야죠.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중심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1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4에다가 2니까 루트 20이죠. 그 중에서 반지름 빠진 게 최소고요, 그 다음 반지름 더해진 게 최대죠,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뭐 해달라고요? 곱해달랍니다. 곱해주면 얼마? 16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봐봐, 원까지의 거리는요 항상 중심까지의 거리가 딱 기준이고요, 거기서 반지름 더한 게 최대, 빠진 게 최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밑에 거 연습 2번 한번 볼게요. 해보세요, 적을 동안. 여기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안에 이런 형태면 혹시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가 의심해보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A, B와 3,4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 라고 해석이 되죠. 맞지? 그래서 애들이 이 방향은 이 방향에 거꾸로는 잘하는데 이 거꾸로 해석하는 걸 잘 못한다 그랬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줘 이러면 바로 된다고 이게. 그런데 이거 보고 나서 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이거 자꾸 익숙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봐봐, A, B가 이 원 위에 점이래요. 그럼 A, B가 이 원 위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이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3,4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A, B와 3,4의 거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원과 이 점의 거리를 물어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A, B가 여기 원 위에 점이거든.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럼 이랬을 때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중심이 얼마냐면 0,0이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5잖아, 그치? 거기다 얼마만큼 더해주면 돼? 1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치? 최대는 얼마? 6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거꾸로 최소는 4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풀었던 거니까 계속 이제 점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쉬우니까 그 그림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은 똑같으니까 그림으로 네가 그려나가면서 푸는 거 확인만 해보시면 되고요. 연습 4번부터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별표요. 연습 4번이요. 원래 자취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도형이동 얘기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 자취라는 게요, 자취요. 너네한테 보통 자취를 물어보면 자취의 방정식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요, 첫 번째, 특정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식을 끄집어내면 끝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활용해서 식을 끄집어내면 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되게 간단한 자취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1이던데 그 점의 자취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항상 1인 점이 그려내는 자취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지. 이거잖아, 그냥 직선. 얘는 내가 이 자취의 방정식은 이거고요. 이 자취가 그려내는 그래프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런 직선이죠. 이런 직선이지, 그치? 여기 위에 있던 모든 점들은 다 뭐 어땠던 거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항상 1이었던 겁니다.
얘가 자취죠 지금. 나 지금 뭐 했어? 특정한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끄집어냈죠. 이게 자취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니네한테 익숙한 자취가 하나 더 있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3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3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래. 근데 그 점이 A, B래. 자, A, B에서 거리가 3인 점들의 모임이래요. 그럼 봐봐, A, B와 그 다음에 X, Y가 거리가 3이야? 그럼 이거 특정한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식 좀 한번 세워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다? 3의 제곱 9 이거지, 그치? 아 미안, 3이죠. 3 이거지 지금. 맞지? 근데 이거 양변 제곱 좀 할게, 정리해서. 그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야? 9지. 이거 지금 뭐야? 원방 정식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이런 느낌이잖아, 그림상. 자, 그래프로 보면요, a, b에서 거리가 3인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다 찍어 나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찍어 나가고 보니까 얘가 얘네들이 자취고, 이게 뭘 그리고 있던 거야? 원을 그리고 있던 거지. 맞습니까? 아, 그래서 너한테 만약에 자취라는 걸 물어보면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거라고. 어떤 점의 자취인지가 궁금하니까. 맞지? 특정한 조건을 주어졌을 때 그 특정한 조건을 이용해서 뭐 한다? 식을 세우시면 끝이야. 그게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잘 봐. 지금 처음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오른쪽 거. 얘가 이거 일단은 정리 좀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3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저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 1,2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이런 원이 있는데 4,2라는 점이 바깥에 있대요. 어딘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P와 선분 AP의 중점의 자취래요. 맞지? 선분 AP의 중점의 자취래. 그럼 이거잖아, 중점. 그리고 P가 막 여기 있어? 그럼 그 또 중점이 뭐야? 이거지. 그럼 여기 있어? 막 P가 또 중점이 이거지. 그 이런 점들을 내가 막 찍어 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중점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점들을 찍어 나갔을 때 얘가 그리는 도형이 뭘까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맞아? 이거는 그림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특정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식을 뽑아내야겠네, 내가. 여기까지 와. 그럼 잘 봐. 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A, B라며, 그치? P가.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을 뭔지 모르겠지만 임의의 점 x, y라고 할게. 여기까지 와. 그럼 봐봐.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얘와 얘의 뭐야? 중점이지. 그러면 x좌표 평균 낸 거 2분의 a 플러스 4가 x여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y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잖아. 여기까지 와. 그럼 봐봐, x는 이거고 y는 이건 아직 내가 식을 끄집어낸 건 아니지.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낸 건 아니고 그냥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만 나온 거지. 이거 얼마지? 2. 그 다음에 얘가 x랑 y죠. 다시요. 2분의 b 플러스 2는 y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얘네 아직 식은 안 끄집어냈는데 a, b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건 알아? 여기 위에 있다는 건 알지? 그럼 말뜻이 뭐냐면, 이거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3인데 내가 x랑 y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알겠어. a와 b에 대해서. 그럼 잘 봐, 이거 a가 뭐냐면 2x-4지. 이거 b는 뭐냐면 2y-2지. 그럼 내가 a 대신에 이거 대입하고 b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x랑 y에 대한 식 끄집어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집어넣어 볼게. 그러니까 얘가 2x-5의 제곱 플러스 2y-4의 제곱은 3 이거지, 그치? 이게 지금 뭐야? x랑 y가 그리는 자취지. 맞아? x랑 내가 원하고자 했던 이 점이 그리는 자취라고. 얘가 다 여기 위에 있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이. 이랬을 때 얘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그 밑에처럼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전개해서 이쁘게 정리해주면 이런 원이 나온다고. 이런 원. 얘는 지금 어떻냐면 중심이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2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분의 3인 원 위에 있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이 2분의 5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원이었을 거라고요. 좀 그림이 신기하긴 하네요, 그쵸?
이렇게 생겼죠. 그치? 이게 자취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치?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취라는 게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거야. 그 특정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식만 끄집어내면 끝입니다. 정말로 딱 끝.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와볼게요. 연습 5번은 그나마 좀 쉽거든요. 자취지만 얘가 좀 어려운 문항이었고요. 연습 5번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자, 얘는 조금 쉽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에 대해서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얼마를 만족을 해야 되면 40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때 점 P의 자취좀 구해줘 이거지. 그치? 특정한 조건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P의 자취니까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얘에 대한 식을 좀 끄집어내 볼게. 오케이? 그럼 x, y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얘 제곱해놨으니까 루트 그냥 벗길게요. 바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그거 제곱해놨으니까 루트 바로 벗겼습니다. 이만큼은 그럼 얼마? 40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이제 중간에 x항들 다 사라지고 x 제곱도 2개, y 제곱도 2개, 그 다음에 16, 16해서 32는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 이쁘게 하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취가 뭐였다? 이런 원 위에 있었죠.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있었다고요. 이 x, y가. 얘가 이 점 P,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고,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자취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연습 6번 별표요. 이거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애들이 보통, 나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랬고요. 자취라는 얘기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없이 자꾸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가면 계속 얘가 너 발목 잡거든요. 오케이? 한번 이해하실 때 그냥 딱 일단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그리는 식을 잡아내는 게 자취의 핵심이구나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특정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점이 만들어내는 식을 구해내는 게 핵심이라고요. 연습 6번 해보세요. 연습 6번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다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9입니다.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14,20이라는 점이 바깥에 하나 있고요. A. 그다음 B가 마이너스 17,13이니까 뭐 대충 그릴게요. B 마이너스 17,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가 어디 위를 움직이냐면 이 원 위를 움직인다면서요? 그렇죠? 만약에 그럼 P가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었다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대략 뭐 여기 있겠죠. 정확하게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점 한번 찍어볼까? 이런 점 G 이거잖아. 그치? 맞나요? 자, 그 다음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뭐 대략 여기 어딘가 있었겠죠. G. 맞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그리는 자취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이걸 네가 그림으로만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니까. 그럼 뭘 이용을 해야겠어? 얘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얘가 그려내는 식을 끄집어내면 되지. 맞아? 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봐봐. 얘는 무게중심이라니까.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을 뭔지 모르겠는데 x, y라고 할게. 그럼 나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뭐가 되냐면 이 x,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는 게 목표가 되지. 맞지? 자, 그런데 자, 얘가 무게중심이라면 그 무게중심이란 말 속에 조건이 있지. 맞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이 x고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이 y잖아. 그치? 그러면 x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이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x고 3분의 33 플러스 b가 y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a는 3x 플러스 3이고 b는 어떻게 되냐면 3y 마이너스 33이죠. 여기까지 계산 안 틀렸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내가 x랑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낸 건 아니지만 이 a, b에 대한 식은 알고 있지. a, b가 어디 위에 있는데?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럼 잘 봐.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1인데 얘 대신에 x랑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집어넣어야겠다 이거지. 그치? 지금 집어넣으면 식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대입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3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33의 제곱은 81이잖아. 그치?
이거 정리해주면 된다고요. 이거 정리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그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고, 얘가 뭐다? 저 무게중심이 그렸던 자취라고요. 무게중심이 이 위에 있다고. 죄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와보면 7번까지만 네가 자취에 대한 이해가 딱 완성이 되면 끝나거든요. 어려울 게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오케이? 자취가 되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다운 여기가 아니야. 근데 연습 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전 피해 자취를 구하는 거 되게 쉽죠. 조건이 너무 직관적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까지의 거리와 전 피에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랍니까? 2대 3이랍니다. 이 조건 주어진 거지 지금 상태가. 그치? 그럼 내가 P가 뭔지 모르겠는데 X, Y라고 할게요. 그럼 난 얘에 대한 식만 뽑아내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까지의 거리가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이게 2대 3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시면 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양변 제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6 요거 나와요. 근데 요건 앞에서 봤던 문제니까 똑같잖아요. 요건 새로울 게 없어. 그런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두자고 왜 넣어놨냐면 그 아래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맞지? 그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요게요, 봐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쌤, 이거 거리가 2대 3이라 그러면요, 그 점이 내분이에요? 외분이에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A까지의 거리가 2고 B까지의 거리가 3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A까지의 거리가 2고 B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내분하는 건 여기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 다음에 A까지의 거리가 2니까 오른쪽으로 더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어딘가 있죠? 얘가 지금 뭐야?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지. 그치? 그럼 얘가 P고 또 얘가 P잖아. 그럼 얘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외분점, 내분점은요, 같은 직선 위에 있던 거죠. 그치? 근데 이것도 가능하잖아. 잘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면 P 이거 가능하지? 네. 너무 안 직관적이네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가능하잖아요. P. 네.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지만 바깥에 있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막 찍어 나갔을 때 봐봐. 또 이렇게 막 찍어 나갔을 때 어떤 원을 그리고 있던 거냐면 이런 원을 그리고 있던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 원이 잘 보니까 어떻냐면요, 얘가 지금 중심이 7,0이잖아요 7,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럼 얘가 이만큼,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잘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반지름이 6인데 이게 얼마냐면 그럼 1,0이지. 이건 얼마야? 13,0였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잘 봐. 얘가 선분 AB의 몇 대면 내분점입니까? 2대 3 내분점이죠. 네. 근데 얘는요, 선분 AB의 2대 3 외분점이지 얘가. 네. 그러면 이 원 잘 보니까 얘가 2대 3 내분점과 2대 3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죠. 보니까. 그 이런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두 점 주어져 있고 그냥 분할 비율 줘요. 그럼 분할 비율이 뭐 2대 3이래? 2대 3이 그리는 점의 자취는 이러면 너는 첫 번째로 그러면 그거 원일 거고 2대 3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올 거야. 이 생각 딱 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얘가 딱 보자마자 2대 3 내분점 구했고 2대 3 외분점 네가 이렇게 구했어. 그럼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지.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7,0이잖아. 지름이 얼마야? 12지. 그럼 반지름은 얼마? 6이지. 그럼 보자마자 그냥 이거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중심이 7,0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36이네 이거라고 그냥.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위에다 적어 놓는데 봐봐. 점 A, B에서요. 점 A, B에서
PA와 PB의 거리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 P의 자취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불러요. 자, 보세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이랬을 때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뭐랑 뭐의 비교였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D보다 짧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 안 만나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딱 이렇게 접해요. 그럼 이랬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습니까? 반지름이랑 똑같죠. 그치? 그러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네 이러면 딱 접하고 있는 상태죠. 그치?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짧으니까 이때는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네가 파악하시는 거죠. 그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요, 원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교점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교점 개수지. 그치? 맞아? 그럼 두 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그럼 교점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이거는 증명할 때나 써먹는다 그랬죠. 안 써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한다 그래서 그냥 증명할 때나 쓰니까 너네는 대표적으로 하면 무조건 뭐다? 이걸로 접근하시라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근데 가끔 이제 학교 풀이나 교과서 풀이 이것도 적어 놓거든요. 알기는 해야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서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 첫 번째 박스 보이죠? 그 몇 페이지야? 47페이지. 보이죠? 네, 다음 페이지요. 48페이지로 가면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박스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의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렇게. 자, 연습 1번 보면요, 이 직선과 이 원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래요. 그치? 그럼 문제 상황이 이럴 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런 상태죠. 그치? 물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저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인 D가 뭐보다 짧습니까? 반지름보다 짧죠? 이거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얘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선식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D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5분의 절대값 a죠. 맞지?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러면 5분의 절대값 a가 2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지금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쵸? 그럼 절대값 a는 어떻게 될 거냐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랬을 때 정수의 개수입니까? 아, 정수의 개수네요. 얘에서 얘 빼고 하나 더 빼야 되죠. 둘 다 등호 없으니까. 얼마? 19개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밑에 거 연습 2번도 해보세요. 똑같아요. 연습 2번. 문제지. 자, 얘도요. 뭐 똑같죠. 봐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인 3,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D가 어때야 되냐면 반지름보다 짧아야 되네요. 그치?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3,2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분의 절대값 9 플러스 8 플러스 5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모르겠다고 막 머리 써서 혼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쓰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랬을 때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면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얘가 얼마? 17에 22잖아요. 얘가 5R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구해달라는 게 양의 정수의 최소 값이죠. 그럼 봐봐. 이걸 만족하는 5R은 어때야 되냐면 절대값이 22, 이게 절대값 22가 22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죠? 22의 절대값이 22니까 R은 어때야 될 거냐면 5분의 22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R값, R값의 최소값은 얼마? 5죠, 5.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3번 똑같으니까 계산만 이쁘게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박스에 잘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가시고요. 연습 4번 볼게요. 원과 직선이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밑줄이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접선이라는 이야기죠.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가 그러니까 직선 중에서는 접선이 제일 중요해서 앞으로 이걸 되게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자,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여야 돼?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3-2에서 접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이은 이 선부는요, 이 접선과 뭐 한다? 직교합니다. 직교. 그치? 정말 중요한 성질이죠. 그러면 이거는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곱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두 직선이 직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오죠? 자, 그럼 봐봐.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잖아요. 그리고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2,1이고 얘가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식이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k죠. 이게 뭐랑 같아야 됩니까? 반지름인 3이랑 같으면 되는 상황이죠. 그치? 뭐 한 거야? 접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쓴 겁니다. D는 R. 그치? 얘는 절대값 k-2는 15여야 하고 따라서 k-2는 뿔마 15니까 k는 얼마입니까? 17 아니면 마이너스 13이죠. 그치?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뭡니까? 양수 k 값이니까 17이죠. 그치? 맞습니까? 네. 잠깐만 쉬었다가 아, 5분 해야 되는데 그냥 쉬었다가 할게요. 네, 쉬세요. 네. 자, 이제 볼게요. 일어나요. 요거 몇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개는 딱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럼 끝입니다. 좀 힘내요. 6번 볼게요. 6번. 5번 됐고요. 연습 6번 보겠습니다. 우리 곧 3-2에서 할 텐데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접선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원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 한 점에서 이 원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은요.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두 개. 근데 너한테 접선의 길이를 물어본다는 이야기가 사실 넌센스거든요. 왜? 접선이라는 게 직선이거든요. 직선. 직선의 길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접선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원 바깥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길이를 물어볼 때 너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요. 원의 중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접점인데 이렇게 두 개 이은 이 선부는 접선과 직교한다 그랬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접하는 상태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반지름이랑 똑같죠. 이만큼의 길이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접선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냐면요. 얘가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한 점이 3,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길이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상태가.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루트 26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냐면 루트 10이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4겠죠. 그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4네요. 도연아? 자, 연습 7번 보시면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래요. 얘요. 근데 요거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고요. D로 똑같죠. 네, 반지름이고요. 90도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삼각형은요. 빗변 똑같죠? 직각인 거 똑같죠? 나머지 한 변 똑같죠? 두 개 뭡니까? 합동이죠. 어떤 합동? RH, S 합동입니다. 맞아요? 나한테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에다 곱하기 몇 해버리면 되겠다? 2 해버리면 되겠다 이거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그럼 루트 8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8 곱하기 1에다가 2분의 1인데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사각형의 넓이니까 곱하기 2죠. 그지? 따라서 얼마? 2루트 2 이렇게 바르게 나오겠네요. 그지?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8번 해볼게요. 8번. 이 직선과 원이 안 만난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뭐랑 비교해주면 됩니까? 반지름과 비교해주면 되죠. 그치? 이런 경우에는 반지름보다 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루트 5분의 절대값 B인데 얘가 반지름인 2보다 크면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B는 2루트 5보다 커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B의 범위는 큰 놈보단 크고요. 작은 놈보단 작아야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그 아래 풀이는 뭐로 해놓은 거냐면 위에 적어놔요. 판별식이요. 이거 교과서 풀이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맨 아래. 연립해서 얻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만나지 않으려면 칠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얘기 해놓은 겁니다. 판별식 이용한 풀입니다. 알아두긴 해야 돼요. 써먹진 않더라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9번이요. 연습 9번이요. 그 밑줄 한번 칠래요. 그 박스 안에 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다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등 원에 대한 거리 문항은, 그러니까 거리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은 똑같습니다. 중심 사이와의 거리를 구한 뒤에 반지름을 더하고 뺀 범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 형태가 지금 어떻냐면 이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치? 맞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D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R만큼 빠진 거, R만큼 빠진 얘가 뭐겠습니까? 얘가 최소값이겠지.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얘가 최소값일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D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 R만큼 더한 거니까 이만큼. D 플러스 R이 최대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원에 대해서 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 그냥 중심까지의 거리가 기준이고 걷다가 반지름 더한 게 최대, 뺀 게 최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얘 같은 경우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5분의 절대값 20이어서 D가 4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최소값은 2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6이네요. 그래서 바로 튀어나와서 두 개 곱한 게 얼마? 12죠. 12. 자, 10번 보시면 이거 원방정식 바로 고칠게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20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쵸?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지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D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2랑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2 플러스 8 플러스 10이죠. 걔는 루트 5분의 22니까 얘가 계산을 해보시면 4루트 5네요. 그쵸? 그러면 4루트 5가 D인데 그럼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4루트 5에다가 얘 반지름인 2루트 5를 뺀 게 최소값이고요. 그죠? 얘가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거리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해준 게 최대값이네요. 여기까지 옵니까? 그럼 거리가 정수인 뭐라고요? 정수인 점 P의 개수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루트 5고 그 다음 얘는 6루트 5니까 얘가 루트 20이고요. 그 다음 얘는 루트 80이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정수 한번 개수 세보면요. 얘는 4점 얼마니까 여기 5부터 시작이겠죠. 5. 얘는 8점 얼마잖아요. 9보단 작으니까. 그럼 여기 5, 6, 7, 8 이렇게 4개 있겠죠. 그치? 거리가 정수인 지점이 4개 있었을 거 아니야. 4개. 그럼 거리가 5인 지점은 어디 있었을 거냐면 한 이쯤? 5? 그러면 점이 몇 개? 하나, 2개지. 그치? 또 6인 지점은 이렇게 있을 때 하나, 2개. 그럼 각각 2개씩 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게 5, 6, 7, 8을 만족하는 거리가 5, 6, 7, 8인 점 P가 2개씩 있으니까 4 곱하기 2에서 몇 개? 점은 8개구나 이거죠. 그치? 뭐야? 6루트 5요? 미안합니다. 180이네요. 이렇게 되지. 그 얘는 얼마야? 13점 얼마네요? 여기 13까지 들어가죠. 9, 10, 11, 12, 13이잖아요. 그치? 몇 개? 9개니까 9 곱하기 2에서 18개네요. 그치?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요. 쭉 와서 하나만 확인하고 여기는 마무리. 어디냐면 7번이랑 2개 맞게 2개? 7번이랑 9번이요. 해보세요. 좀비딸 본 사람 재밌어? 좀비딸? 영화요? 7번은 뭐 굉장히 쉽죠. 얘가 지금 직교하고 있고 직교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하나만 먼저 구해볼게요. 이게 반지름 루트 7이고 그 다음 이만큼의 길이 4고요 얘는 얼마? 3이죠. 그치?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한 겁니다.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2분의 3 루트 7인데 그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주면 이게 사각형의 넓이죠. 너무 쉽다. 맞지? 네. 뒤로 와서요. 9번은 얘가 거리의 최소값이 이래요.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얼마만큼 뺀 거? 반지름만큼 뺀 게 얼마였다? 2? 2였다 이거잖아 지금. 맞지? 내가 지금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4인 이런 직선, 원이고 그 다음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중심이 0,0인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얘가 5분의 절대값 K 이게 D죠. 근데 여기다가 반지름 뺀 거 요게 최소값인데 얘가 2란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절대값 K가 얼마여야 돼? 30이죠. 그럼 K는 뭐뭐 나옵니까? 뿔마 30 나오지. 그치?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양수 K 값인데 일단 양수 K 값이니까 30인 건 알겠는데 왜 2개 나오냐면 원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직선도 있고요. 얘랑 똑같은 거리를 가지는 이 반대편에 이런 직선도 하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성질 때문에 2개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개념서 피세요. 원이 참 길죠. 근데 짜잘짜잘하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참으시고. 어디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그 페이지 56으로 오세요. 56 먼저 좀 할게요. 이거 필기 잘 해놔야 돼요. 이게 이제 너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봐야 돼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되게 간단했죠. 교점이 없거나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치? 근데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떻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만나요? 이런 거 또 안 만나? 뭐 이런 거 안 만나지 계속. 그치? 그냥 대충 봐.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이거지. 안에서 만나고요.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거지. 그치? 안 그래도 돼요 이거 지금? 그럼 보이는 거야. 한 점에서 또 만나요? 바깥에서 만나죠. 그치? 안 만나? 이것도 안 만나지. 그치? 야 그러면 원이 안 만난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포함이고 이거랑 이거 다 의미하는 거죠. 그치?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랑 이렇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원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것만 포함하는 개념이지.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림을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이거 잘 그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를 판단했었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를 판단했었죠. 그치? 그치? 이걸로 판단했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뭐로 판단하시냐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요. D. 얘와 반지름의 반지름 R1과 R2. 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요. 얘를 반지름 R2라고 할게요. 얘네들의 합 또는 차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말 참 어렵죠. 한번 쭉 볼게요. 봐봐. 이렇게 있어요. 요게 D라고 할게요. D. 오케이? 그럼 D가 0일 때, 그 다음에 R2 마이너스 R1일 때 차요. 그 다음에 R2 플러스 R1일 때를 먼저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봐봐. 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란 이야기는요. 이 중심과 이 중심이 어땠다?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심원. 이걸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심원 이렇게 씁니다. 동심원. 이런 상황이고요. 이 경우는 어떻냐면요. 봐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서로 차이랑 똑같죠. 그치? 맞아?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접.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인 경우는 어떻냐면 이런 경우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랑 똑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외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외접. 이렇게 기준점 3개 그려놓고요. 그럼 봐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조그마한 원 있죠. 조그마한 원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려봐. 이 조그마한 원을 오른쪽으로 끌고 와. 그러면 얘가 조금 왔을 때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려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거 위에 좀 지울게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때야 되냐면 차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런 조건을 달고 오고요. 그 다음 또 요 사이에서 봐봐. 이제 내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끌고 와요. 조금 더 끌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겠지. 두 점에서 만나겠죠.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때는 D가 어때야 되냐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D가 차보다는 큰데 합보다는 작아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봐봐. 아이고. 오씨. 그 다음 맨 마지막 얘 보시면요. 얘를 더 끌고 오시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제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만나지 않고요. 만나지 않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되냐면 얘보다 커야 되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쓸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원의 위치 관계 전부예요. 네. 오케이? 자, 그려내는 방식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고요. 쭉 써놓고 3개를 기준점으로 그려놔요. 동심원 접할 때. 오케이? 그럼 동심원일 때는 어때야 된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고 그 다음에 내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차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외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건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가 이거 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그리는 연습만 딱 해두시면은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그냥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라고 외우려고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한 번에 외우시고, 한 번에 이걸 이해하시고 외우셔. 그래서 자 봐봐, 두 원이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는 너가 이제 어떤 걸 포함하는 거냐면, 아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되네. 요거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발문에 두 점에서 만난대 원이, 그럼 요거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두 원이 접한다 이러거든요. 접한다. 접한다는 게 교점이 하나란 이야기죠. 그치? 요 상태에서 교점이 하나란 이야기인데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겁니다. 맞지? 그럼 이랬을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같거나 또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이 경우엔 내접, 이 경우엔 외접이죠. 저 그림상.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이게 제일 어려운데, 만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만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거 모의고사 4점짜리 나왔을 때 애들 박살을 썼는데, 봐봐.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만 떠올려야 돼. 이것만 떠올리는데 이거 안 만나는 거지? 이거 안 만나는 거지. 맞아? 그럼 만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인 거죠. 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동심원인 경우에는 0이고, 그치? 그 다음 만나지 않으려면은 이것과 이걸 포함을 해야 되니까, 아, 얘가 거리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까지 포함이잖아요. 그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차보다는 작아야 되네. 이거나, 그치? 또는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합보다는 커야 되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있지. 당장은 이건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딱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게 딱 떠오르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뭘 생각하시냐면, 너가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끝나거든요? 이 그림만 기준점 잡고 딱 그릴 줄 알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건 옆에다 찍찍해놓고 그려놓고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보통 공부 잘못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두 원에 접해 해놓고 대충 만약에 이것만 떠올렸어요. 근데 봤더니 문제가 틀렸어. 그럼 딱 뒤에 답지 보죠. 근데 이것까지 이때, 아, 맞다, 이거 하고 넘어가요. 그럼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죠? 오케이? 다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출 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공부지.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잘 그려 놓으시고. 지금 그려 두세요. 빨리 이쁘게 좀 그려요. 아이고, 이쁘게도 그렸네. 이쁘죠? 네. 좀비 딸 같네요. 네. 마지막. 네. 우리 직선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했었냐면, fx, y는 0이라는 이 도형과 그 다음에 gx, y는 0이라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fx, y 플러스 k, gx, y는 0.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던데 라고 했었다고요. 왜?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그 x, y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려면 얘와 얘 교점이죠. 그럼 이 새로운 도형 방정식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원방정식에서 얘도 만약에 1이고 얘도 만약에 1이야?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잘 봐.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얘가 첫 번째가 앞에 있는 원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원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잘 봐. K가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 거 맞는데, K가 마이너스 1이어 버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X제곱과 Y제곱 이게 사라져 버리죠. 그럼 뭐만 남아? 이런 애들만 남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남으니까 얘는 뭐야? 원이 아니고 직선이 되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사라져서 이렇게 되잖아.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K가 마이너스 1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맞아?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때는 뭐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원이지 이때는. 네. 쌤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1 플러스 K인데요. 나눠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지? 얘 원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잘 봐. 얘는요 원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인 겁니다. 근데 얘가 중요하거든요. 얘.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야.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그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잘 봐. 이 원의 입장에서도 얘는 뭐야? 현이지. 이 원의 입장에서도 얘는 뭐야? 현이지. 그럼 뭐야? 공통으로 갖고 있는 현이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방정식을요.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너한테 야,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봐. 이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얘에서 얘 빼버리면 되지. 원방정식의 차가 그냥 뭐야? 공통현 방정식인 겁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거 이해 없이 그냥 외우려고 하잖아요. 맨날 까먹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래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교점이 이렇게 있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이런 새로운 원이 하나 나올 거라고. 맞지? 맞습니까? 이런 형태였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부터 끌고 오는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얘가 이 fx,y는 0과 gx,y는 0이라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원방정식이고 얘가 원방정식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이런 형태가 돼서 직선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뭐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사고가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인데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죠.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네. 이 정도가 끝이라고요. 근데 얘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얘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보여요? 박스? 네. 거기 1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 꼴로 내가 적어놨죠. 어디 갔어? 이 꼴로 적어놨죠. 네. 근데 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적어놔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위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1번 옆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2번 옆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2번에다가는 화살표 빼놓고 옆에다가 공통현 방정식 이렇게 적어두세요. 공통현 방정식 이거 이해하시면 되게 잘한 겁니다. 공통현 방정식 12번에 너한테 공통현의 길이 좀 구해달래요. 그럼 공통현의 길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이랬을 때 내가 뭐 이용할 거냐면 얘가 5,5라고 할게요. 여기 중심이 5,5고 반지름이 4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의 현의 길이 구할 때는 항상 이거거든요. 현 원의 중심 얘가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 D 얘는 수직 이등분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인데 그거의 2배. 이게 현의 길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얘 봐봐. 자, 얘가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4야. 이거 다 알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뭐만 구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해내면 되거든?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자,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면 너 뭐 알아야 돼? 이 직선식을 알아야 되지. 네. 근데 이 직선식이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얘 빼기 얘지. 원에서 원 빼.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원에서 원 뺀 거잖아.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9x 아니지 8x죠. 8x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마이너스 10x니까 8x에다가 또 마이너스 얘는 4x, 이거 마이너스 4y고 마이너스 10y니까 6y네요. 6y, 그지? 근데 여기 상수항이 플러스 5인데 여기서 50 빠지니까 50 빠지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8x 플러스 6y는 45 넘어가면 얼마야? 3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로 나누시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9는 0이네요. 이 직선 방정식이.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자 5,5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5분의 절대값 35 마이너스 19니까 얼마야? 5분의 16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5분의 16이잖아요. 거리가. 얘는 5분의 20이고요. 그럼 봐봐. 비율 봐봐. 4대 5지. 그러면 4대 3대 5였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얼마? 5분의 12죠. 그치? 5분의 12, 그 다음 5분의 12니까 결국에 얼마? 5분의 24였다 이거지. 그치? 공통연의 길이가요.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예제 10번이요. 자, 봐봐요. 두 원이 만난대요. 두 원이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때 아래 최대 최소값 물어봤죠. 그치? 근데 두 원이 서로 만난다는 거는요. 자, 그려놓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0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죠. 두 원의 반지름의 차.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이렇게 세 개 그려놓고요.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었다는 이야기는 동심원. 그 다음에 얘는 내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안쪽에서. 얘는 외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끌고 오라고요. 얘는 끌고 왔을 때 이렇게 아직 안 만났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끌고 왔을 때 딱 내접하다가 다시 더 끌고 오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고, 그치? 얘를 더 끌고 오면 이쪽에서는 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럼 만난다는 상황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안 만나죠. 네. 그럼 만난다는 건 이거를 지금 의미하잖아. 네. 그러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치?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이러려면 뭐 해야 돼?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이때는 내접, 외접, 사이에 있을 때는 두 점 이거잖아. 그치?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뭐. 얘가 지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이거 얼마야? 2,3이고 마이너스 1,1이니까 9에 3 루트 13이네요. 그치? 루트 13이고 얘는 차 R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R 플러스 3보다는 작죠.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R값 구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R 마이너스 3이 루트 1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13 3 플러스 루트 13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루트 13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와 얘의 모음 범위 공통 범위지. 그치? 얘는 대략 얼마야 이거? 3점 얼마니까 0점 얼마고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은 범위고 얘가 큰 범위겠네요. 따라서 R의 범위는 루트 13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오른쪽이 여기서 닫히죠. 3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왜? 얘가 더 작아서요. 얘가 더 작아서요. 그치? 자, 그림상으로 이렇게 됐던 거야. 이렇게 봐봐.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13 3 플러스 루트 13 요 사이고 얘는 루트 1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던 거니까 공통 범위가 여기죠. 이거 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잖아요. 근데